자, 320페이지. 자, 문제 14번. 주제 3일은 2020년 12월 1일에 100만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 증권을 2021년 1월 31일에 8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이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얼마인가?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를 푸시면 당연히 땡!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90만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얘들이 언제 구입했다고요? 12월 1일 날 맞나요? 12월 1일 날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1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근데 일자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결산이 12월 31일 날 평가를 한 거예요. 이때 평가했을 때 얼마를 평가했다고요? 90만 원 평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에 구입해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언제 기말 결산 시에 90만 원 평가했으면 이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평가 손실이 얼마 발생한다고요? 10만 원 발생했다는 거예요.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 해 다음 해인 매월 1월 31일 날 처분한 거죠. 이날 처분할 때 얼마 처분했다고요? 8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처분했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때는 처분 손실 얼마 생긴다고요? 10만 원 생기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단기 매입 처분 손익 얼마인가 물었을 때 처분 손실 얼마요? 10만 원 보셔야 됩니다.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15번. 자, 다음 3일의 단기 매입 관련 거래 내용이다. 기말 결산 시 단기 순손익이 미치는 결과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12월 1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서울의 주식 2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자, 12월 1일 날 먼저 취득했습니다. 자, 몇 주를 샀다고요? 200주 곱하기 한 장당 얼마씩에? 8,000원씩에 2판 얼마? 16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장부에 적어놨겠죠. 자, 다음 날짜 12월 몇 날? 15일 날. 위 주식의 몇 주를? 100주를 팔았어요. 100주를. 자, 100주 팔았습니다. 100주. 곱하기 한 장에 얼마씩 팔았습니까? 만 원에 처분했대요. 얼마 팔았다고요? 100만 원에 처분했다. 팔았다니까 매가락 매출된 가격. 이 100주는 4월 때는 얼마 주고 사온 주식이에요? 8,000원 주고 사온 주식이에요. 8일은 80만 원. 즉 사온 가격 구입해서 장부에 저는 장부 가격은 얼마짜리? 80만 원짜리입니다. 80만 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처분 이익이 얼마 발생한다? 20만 원 발생한다. 맞습니까? 처분 이익이 20만 원 발생합니다. 자, 다시 언제? 12월 31일 날 평가하는 거죠. 자, 위에 자녀 주식 공정가치 7,000원 평가했다. 200주 중에 100주 팔았으니까 몇 주 남았다고요? 100주 남았어요. 이걸 얼마 평가했다고요? 7,000원을 평가했습니다. 70만 원 맞나요? 70만 원이 시가가 되겠죠. 시중 가격. 남아있는 이 100주는 4월 때 얼마 사왔다고요? 8,000원 사온 거죠. 8,000원 사는 거. 계속 사왔는 주식이 8,000원짜리 사왔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8,000원 사왔으니까 8,000원 80만 원짜리예요. 장부가 80만 원짜리를 시가 얼마나 평가했다? 70만 원 평가했다. 뭐가 발생합니까? 평가 손실이 얼마 발생한다고요? 10만 원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럼 얘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산 시 단기 순손익이 미치는 결과를 계산하고 오는 것은 이익이 20만 원 생겼고 손실이 얼마라고요? 10만 원이죠. 결과적으로 얼마? 1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16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일단 매출 채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겠죠. 매출 채권이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외상 매출금과 뭘 더한 거? 받을어음 더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더했다는 얘기는 즉 상품을 팔고 돈 받을 거죠. 맞나요? 이걸 갖고 우리가 매출 채권을 불렀습니다. 매출 채권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3일은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판매 대금으로 50만 원과 전자음 200만 원 수령하고 나머지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자, 팔았는 게 총 얼마 팔았다고요? 500만 원 팔았는데 50만 원만 현금 받고
200만 원은 받았으니까 받을 200만 원. 그 다음에 외성 매출금 250만 원 맞나요? 그럼 총 얼마? 450만 원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이다. 쉽죠, 그죠? 자, 다음 17번째. 17번 문제를 생각 외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왜 틀린지 알아보세요. 다음은 정수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의 2021년 회계 자료이다. 2021년 말 재무상태표의 미수금 금액 얼마인가? 미수금 묻고 있습니다. 미수금.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 못 받은 거죠. 미수금 얼마인가? 단 기중의 외상 판매 대금의 횟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였습니다. 기초 미수금이 3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1일 날 있는 정수기 외상 판매액. 정수기는 뭡니까? 이 회사의 상품이죠. 맞나요? 얘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상품 매출한 겁니다. 사무실의 중고 가구에서 판매액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러면 기초에 30만 원 있었는데 미수금 생긴 건 얼마라고요? 10만 원이니까 총 얼마 있다? 40만 원.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18번 넘어갑니다. 요런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알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하는 문제가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자, 18번. 다음 차례에서 3일에 2021년 12월 30일에 매출 채권 금액 산출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기초의 매출 채권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만 하면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매출 채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항상 어느 벨이 많다? 차벨이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매출 채권의 기초의 잔액이 60만 원 그랬죠. 그럼 기초에 있다는 것은 이 기초 잔액은 어느 벨에 있다? 차벨 얼마 있다고요? 60만 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기초 잔액이 60만 원. 다음에 2021년 중에 매출 채권 회수액이 13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 채권을 회수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했었다면 차별의 현금, 대별의 매출 채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분개할 수 있겠죠. 매출 채권 어느 배에? 대변에 뭘 회수했다고요? 현금으로 회수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30만 원. 되시겠나요? 회수액은 대변 갑니다. 대변의 회수액이 130만 원. 다음에 현금 매출액이 30만 원. 현금 매출액 여기 들어가는 거 알죠? 매출 채권 자리에. 매출 원가가 100만 원. 매출 총이익이 40만 원이었어요. 자, 얘들은 무슨 말이냐? 매출액과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자, 우리가 매출액에서 상판한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서 마이너스 매출원가 얼마? 100만 원 빼. 상품 단원도 아닌데 매출원 공식 벌써 매출 공식 나오는 겁니다. 빼고 나면 매출 총액이 얼마라고요? 40만 원 나온다. 40만 원. 그럼 매출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매출액이 얼마? 140만 원 얘기죠. 근데 매출액 안에는 뭐도 있고 현금으로 팔 수도 있고 뭐로 팔 수 있다? 외상으로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매출액 금액이 얼마라고요? 30만 원이라고. 현금 매출 30만 원. 그럼 외상 매출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110만 원만큼 외상으로 매출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110만 원 외상 매출했으면 매출하면 대변의 상품 매출. 맞죠? 대변의 상매출 차별 뭐라 한다고요? 외상 매출금이니까 매출금 어느 배 온다? 차별의 상대방 계정은 상품 매출액 여기 들어오겠죠. 외상 매출은 그럼 얼마라고요? 110만 원이라고. 됐나요? 지금 묻는 게 매출 채권 12월 30일에 매출금 나가는 거 얼마인지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항상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똑같이 나와야 돼. 차변 합계 얼마 나온다고요? 매출 채권 차변 합계 금액 170만 원. 대변에 130만 원 밖에 없으니까 얼마 필요하다고요? 4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좀 이어지는 문제가 헷갈릴 수 있죠.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1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 바드럼 계정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몇 번이에요? 4번. 배서 양도했을 때. 가지고 있던 뭘 배서 양도라는 얘기는 등배자, 적어서자, 등들이 서서 넘겨주는 거. 배서 양도했을 때, 할인했을 때, 혹은 바드럼이 만기됐을 때, 혹은 부도났을 때, 이럴 경우에만 대변에 바드럼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0번. 대손 충당금의 과소 설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을 냈습니다. 대손 충당금의 과소 설정.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어떻게 분기합니까? 차배 뭐라 분기한다고요? 대손 상각비.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분기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이걸 과소 설정했다. 과소 설정했다는 얘기는 원래 이게 정상인데, 차배 대손 상각비 50원. 대배 대손 충당금 50원이라고 잘못 설정했어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비용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비용이 줄어들어요.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높아지겠죠. 많아지겠죠. 자, 이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과대하게 형성된다. 이익이 과대하게 형성.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1번입니다. 전기에 상품의 신용 판매에 따라서 200만 원의 매출 채권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10%의 대손이 예상되어 충당금을 설정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하면 전기에 충당금이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20만 원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충당금이 20만 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단기에 24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절한 문제는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됐다는 얘기잖아요. 매출채권이. 그럼 대변 뭐 없습니다. 매출채권 얼마? 24만 원. 1, 2, 3, 4 다 답이네요. 1, 개월 대비해서 모아둔 충당금이 얼마 있다고요? 20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2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대손상각비 4만 원. 정답 몇 번? 3번. 됐나요?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 아직까지 앞에 문제 덜 풀었는데 뒤에 거 설명하고 있어. 앞에 문제 버리세요. 앞에 버리시는 거 맞습니다. 뒤에 거 보시는 거 맞습니다. 자, 22번 갑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매출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불능됐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회수불능됐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4번도 되네. 1, 2, 4번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까? 50만 원 없어졌어요. 자, 단 파산일 전에 설정된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다고요? 30만 원 있어요. 그럼 차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 30만 원. 모자란 금액 뭐로 정한다? 대손 상각비. 정답 몇 번? 1번 되겠죠. 1번.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23번입니다. 다음은 3일에 결산일의 매출채권에 관련 자료이다. 3일에 결산일의 회계처리 옳은 것을 써놨습니다. 계정잔액 매출채권 300만 원. 결산 전에 대손수납 계정 잔액이 7천 원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예상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외상매출금 받을 거 얼마 있다고요? 3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이 300만 원 중에서 1%만큼은 대손을 예상하고 싶대요. 그럼 곱하기 0.01 하면 동그라미 2개 빼면 되겠죠. 그죠? 2개 얼마 나온다고요? 3만 원. 이 300만 원 중에서 3만 원만큼은 돈 떼먹힐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충당금 잔액 얼마 있다고요? 이미 7천 원 있어. 7천 원 있으니까 얼마만 더 만들어주면 2만 3천 원만 더 만들어주면 3만 원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손해보지 않았지만 뭐라 처리한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2만 3천 원만큼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 무슨 계정? 대손 충당금이라는 평가 계정을 2만 3천 원만큼 설정해서 원래 있던 7천 원 합쳐갖고 3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정답 몇 번? 2번 됩니까? 2번. 자, 24번. 24번. 다음은 기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을 위한 연령부석 현황이다. 이 연령부석 부분 지금 딱 보고 나는데 앞으로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정 분개 전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인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상각비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충당금 잔액 일단 얼마 있다고요? 5만 원인 상태예요. 그런데 30일 이내에 채권 받을 수 있는 거는 45만 원 있습니다. 얼마 있다고요? 45만 원. 이 45만 원에 대해서는 봤을 때 추정률을 1% 보고 있습니다. 곱하기 얼마? 0.01. 동그라미 2개 빼면 얼마 나옵니까? 4,500원 보겠다는 얘기예요. 연령부수법. 31일에서 60일 이내에는 돈 받을 게 얼마 있는데
17만 원인데 기간이 31일부터 60일까지는 대손이 추정되는 거 보니까 10% 곱하기 0.1만큼은 돈 떼먹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 나옵니까? 17,000원만큼은 돈 떼먹힐 수 있겠구나 설정하는 겁니다. 61일에서 90일 이내에 가는 것들은 돈 받을 게 얼마 있는데요. 1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 10만 원만큼은 얼마만큼? 30% 수익률 30% 얼마만큼? 3만 원만큼 돈 떼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만 원만큼. 그다음에 90일이 초과되는 게 얼마 있는데 5만 원인데 이 5만 원만큼은 얼마만큼 회수 불능된다? 50%로 떼먹힌다 보는 거예요. 곱하기 0.5 얼마? 2만 5천 원. 얘들 다 합계하면 얼마 나오냐 이 말이죠. 다 합계하면 얼마? 76,500원 나옵니까? 그럼 76,500원 하면 돈 떼먹힐 거라고 예상하는데 마이너스 충당금자리 위에 얼마 있더라고요? 5만 원 있다고. 얼마 더 만들어줘라? 26,500원만큼 추가로 더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26,500원. 정답은 몇 번? 3번. 25번입니다. 3일의 매출 채권과 대손에 관련된 2021년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손익계산서 계산서 대손 상각비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일단 2021년 1월 1일 날 충당금이 기초자력이 얼마 있다고요? 1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언제? 3월 9일 날 대손이 발생했죠. 3월 9일 날 대손이 발생했는데 얼마만큼? 12만 원이 회수 불능됐대요. 그러면 대별의 매출 채권 얼마? 12만 원. 매출 채권이 회수 불능된 거면 12만 원이랬어요. 1월 겨울 대손 모아둔 충당금이 얼마 있다고? 10만 원 있다고.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 있다고요? 10만 원 있더라. 얼마 모자라요? 2만 원. 뭐로 처리해요? 대손 삼각비처럼 되겠죠. 풀면서 일단 충당금이 얼마 모였다고요? 삼각비 얼마 있다고요? 2만 원 있다는 거 체크해 놓고요. 자, 다음 두 번째 9월 9일자. 9월 9일자 오시면 뭐냐면 전기에 대손 처리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맞습니까? 그럼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현금 얼마? 7만 원. 대변에는 이거 대손 충당금 처리해요. 대손 충당금. 전기에 처리했던 걸로 회수했을 때 얘들은 그냥 대손 충당금을 처리합니다. 얼마만큼? 9만 원만큼. 됐습니까? 7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7만 원. 눈이 이상해요. 7만 원. 소리. 12월 31일 날 기말 결산 시점에서 매출 채권 차액 얼마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의 대손을 예상합니다.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0만 원. 10만 원만 충당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얼마 충당금 있다고요? 7만 원 있다고. 얼마 추가로 만들어줘라? 3만 원. 그럼 차변 분기할 때 뭐로 분기해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 얼마? 3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대별 충당금 낼 것이고. 그러면 삼각비가 얼마 더 늘어납니까? 3만 원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얘들이 묻는 거는 손익계산서 계산될 대손 삼각비를 묻고 있는 거니까 삼각비는 얼마? 2만 원, 3만 원에서 총 얼마? 5만 원이 되겠죠. 자, 26번 문제.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자,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산은 항상 어느 변이 많다? 하변이 많다. 맞나요? 자, 줄여 적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줄여 적을게요. 외상 매출금 항상 차변이 많더라. 그래서 전기 2월에 얘기는 작년에 돈 받을 거 남았다는 얘기죠. 그죠? 돈 받을 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했겠죠. 차변에 100만 원. 외상 매출금 전기 2월 100만 원 차변. 기중에 대손 처리했던 게 10만 원 그랬습니다. 대손 처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된 거잖아요. 외상 매출이 없어지겠죠. 어느 변? 대변에 가겠죠. 대변 없어진 금액이 얼마? 10만 원만큼이 회수 불능된 금액이다. 다음. 자, 기중의 매출, 전액 외상 매출에 해당하겠습니다. 매출하면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 맞습니까? 그럼 외상 매출은 어느 변에? 차변에. 매출에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300만 원 그랬나요? 300만 원. 다음 외상 매출 차기 2월에
전기 2월이 차별했으면 차기 2월에가 얼마인다고요? 대별 오겠죠. 대별 얼마 한다고요? 160만 원. 차기 2월에 160만 원. 그러면 팩에서 차변금액과 대변금액 항상 같다고 그랬잖아요. 차변 얼마 나옵니까? 400만 원. 차변이 400만 원. 대변 얼마예요? 170만 원. 차액이 얼마 발생합니까? 230만 원. 이게 뭐라고요? 회수액이 되겠죠. 답은 230만 원. 4번입니다. 27번은 별 의미 없는 문제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음 매출치 부분에 속하는 계정값 오른 것은 이동통신업계의 회계 처리 기준 논란. KTF는 무슨 회사야? 젊으신 분 모르죠? 옛날 018이 또 회사인데. 기존 보증과 달리 가입 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약정 보조금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으로 처리한 뒤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18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돈을 미리 준다는 얘기예요. 돈을 미리 주고 해당 월까지 한꺼번에 비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간 연간 7,500원씩 나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주겠는데 결국은 돈을 미리 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먼저 준 놈을 한다. 선급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